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레고랜드발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사태가 커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분노의 멘트들이 많이 달렸는데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든 간에 어쨌든 시장의 자금 경색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시발점이 되게 만드신 분 급하게 귀국을 해서 본의 아니게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죠.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는 등 자금 시장 경색 상황이 발생을 했고 정부는 50조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연일 쏟아내면서 그 내용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지자체도 돈 안 갚겠다고 나서는 판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나 이런 생각 들게 만들었죠. 결국 강원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보증 채무를 전부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회사 공사채 유찰이 계속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됐죠. AA급 공사채도 미매각이 되고 회사채는 아예 팔리지 않는 자금 경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신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의 신용을 무너뜨린 게 됐기 때문에 더더욱 자금은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채권 펀드를 가동을 했죠. 경색된 채권 시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테니까 제발 믿고 이걸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누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채권 시장은 마비가 됐고 자금 경색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채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PF 시장의 자금 경색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죠. 이 여파로 둔촌주공도 PF를 통한 자금 조달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정부가 급하게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고 그 중심에는 채권 펀드가 있습니다. 50조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여러 금융기관을 쪼아서 겨우 둔촌주공 만기 하루 전에 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뉴스의 중심에는 둔촌주공이 자리 잡고 있고 이는 당장 막아야 될 폭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부가 나서기 전 상황, 둔촌주공이 사업비 7천억 차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기존에 투입된 돈에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해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투자자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건설사들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건설사도 자금이 원활한 상황이 아닌데 4개의 건설사가 약 2천억 가까이를 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 경색까지 일으키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서울 강남권의 우량 사업장이라고 일컫는 둔촌주공마저 PF 자금 조달이 실패하는 것, 이렇게 되면 유수의 시공사들은 그 부담을 전가받게 되고 건설사마저 유동성 위기로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업장 굉장히 유망하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판될 거라고 생각하면 못 빌려줄 것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시장이 됐고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를 했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에 실패를 했습니다. 만기 하루 앞둔 둔촌주공 채권펀드로 긴급 지원하면서 차환에 성공을 했죠. 4개의 시공사는 자금 운영에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만기 83일짜리죠. 내년 1월 19일까지 일당 급환부를 꺾고 내년 1분기에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둔촌주공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다시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어쨌든 단기적인 불은 껐습니다.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12%의 고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정부가 나서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 대책을 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12%의 금리로 겨우겨우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의 초우량 사업장이 내년에 분양을 해서 수입이 생기기까지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게 불발되는 시장입니다. 정부가 돈을 쏘고 또 정부가 금융권을 압박을 해서 겨우겨우 12%라는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현실이죠. 일단 급환불은 껐지만 관건은 일반 분양이 상황리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맞춰서인지 어쩐지 몰라도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했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주담대를 허용하고 중도금 대출도 9억 넘어가는 것도 해줄 수 있게 완화를 했어요. 무주택이나 1주택자에 대한 LTV도 50%로 완화를 하는 등 돈을 더 많이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이러한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거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장이죠. 7천억을 이미 사업비로 쓰고 있고 또 공사비만 해도 4조 4천억에 달합니다. 시공사에 4조 4천억의 돈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달해서 이거 내줘야 되는데 건설사들 분양이 안 되면 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가뜩이나 자금이 경색된 시장에서 큰 위기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의 공사비 회수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반 분양은 꼭 성공을 거둬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부동산 시장에 핵폭탄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 그동안 장기간의 화랑을 타고 여기저기 전국이 공사판이 된 상황입니다.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거라는 이 프로젝트를 기반해서 PF로 벌여놓은 시장입니다. 자금의 회수는 팔아서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방은 미분양이 시작된 지 오래고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서울의 아파트마저 안 팔리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금난에 시달리는 곳들은 부도설이 나돌고 있고 또 부실화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들은 지금도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PF에 돈 많이 됐던 거 은행도 됐지만 이금융권에서 많이 됐죠. 크고 작은 PF에 투자해서 재미 봤던 신협, 농협 이런 데도 돈줄이 이제 막혔습니다. PF 부실 우려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시중은행들, 저축은행들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부실 위험이 높아진 PF 대출에서 은행들 사실상 손뗀 지 오래고 단위농협, 신용 이런 상호금융들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마저도 이제 막히는 시장이 됐습니다. 수협도 다음 달부터 집단대출 중단하죠.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아파트 집단대 신규 취급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만큼 사전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들어간 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빌려줄 수 없는 게 팩트죠. 오히려 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수신을 확대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금리 조건을 제시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 10%짜리 적금, 연 6.5%짜리 정기예금, 고객 유치와 수신 확대를 위한 고금리 특판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어요. 돈을 끌어모아야 하니까 고금리를 주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저금리였기 때문에 사람들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금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오픈런을 벌이면서 일단 예금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특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시장에 돈을 공급해줬던 금융기관들 지금 돌리는 돈만큼 그만큼 돈을 끌어모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고 시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몸을 사리고 부동산 PF 쪽으로는 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꽉 막혀 있으니까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를 했죠. 은행 100%에서 105%, 저축은행 100%에서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테니까 경색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동참하라고 금융기관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대율이라는 거 돈 있는 만큼만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예금이 100원 있어야 대출을 100원 할 수 있다. 이게 예대율 100%인데 지금 오버론을 가능하게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은행들 금융위기를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강화된 유동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신도 많이 해야 되고 부실한 곳에 빌려줬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돈을 안 빌려주고 잠그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예대율을 완화해 주면서 유동성 공급에 동참하라고 하고 있지만 함부로 움직이기엔 이미 시장의 리스크는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권 을 통해서 돈을 빌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마저도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현대건설이 보증하는 ABCP도 5개월 만에 금리가 2배 넘게 치솟아 오를 정도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여기에 자금되는 ABCP가 금리 7.5%로 유통되는 시장이에요.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돈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 보루 국가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색을 풀기 위해 체안펀드가 가동이 됐고 겨우겨우 둔촌주공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근데 체안펀드 같은 경우 부동산만을 위한 채권 안정 펀드가 아니죠. 결국 나라에 빚이고 국민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사 채권 같은 거 사주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둔촌주공 이번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게 된 거예요. 체안펀드 매입이 3천억에 그친 이유가 그만큼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건설사 3곳밖에 없고 그래서 둔촌주공에 900억이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PF 유동화 증권 올해 말까지 5조 원이 넘죠. 내년 1분기에도 1조 7천억의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여기에 다 체안펀드를 투입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용 재원 1조 6천억 밖에 안 되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장 터져서는 안 되는 사업장만이라도 살리려고 우량한 기업 어음을 위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중 둔촌주공에 900억이 들어가게 된 거죠. 기존에 매입하지 않았던 건설사의 ABCP에 이번에 돈을 투입한 거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돈줄이 막힌 PF 시장이죠. 은행 문은 닫히고 PF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같이 가야 빌려줄까 말까 한 상황이 됐죠. 체안펀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이제 PF 시장 옥석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살릴 놈과 죽어가게 둘 놈을 이제 가려내는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한마디로 살생부가 작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둔촌주공 같은 경우 내년 1월까지 살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투입을 했는데 이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 조합인 시행사와 여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일반 분양분의 수입이 높아져야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죠. 분양을 최대한 비싸게 해야 그만큼 시행자인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 욕심 부리다가 공사 중단돼서 오히려 1억 8천만 원씩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이죠. 어떻게든 일반 분양분을 높게 받아서 이걸 줄여보고 싶은 게 조합원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높게 분양했다가 이거 분양이 안 되면 지금 여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러니 입장차가 있죠. 여기에 둔촌주공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공급 부족을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년 내후년 공급 물량 확대된다고 인정했었죠. 내년에 그만큼 많은 물량이 물려 있습니다. 거래는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시장에 팔아치워야 하는데 비싸게 팔려고 한다고 해서 다 소화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라요. 둔촌주공 일반 분양 4,800세대 약 5,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일반 분양으로 팔아야 될 물량 조합원이 원하는 평당 3,700만 원을 적용했을 때 4조 2천억 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거래는 꽁꽁 얼어붙은 시장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올해 통틀어 거래된 게 1만 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둔촌주공 사업장 여기 한 사업장에서 5천 개의 물량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사주는 사람 가게밖에 없는데 가게에 그만큼 돈이 있을까요? 거래는 꽁꽁 얼어붙고 당장 다음 달에만 해도 9,000세대 가까운 일반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한 시장에서 24평짜리 9억 넘게 33평짜리 12억 넘게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돈 빌려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무조건 분양을 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대출금리 최고조에 이르고 돈줄은 지금보다 더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둔촌주공 분양받으려면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아야 하는데 또 내년 초에 대체 경쟁관계에 있는 개포에 대규모 입주가 있죠. 여기에 들어갈 가계의 유동성도 어마어마한데 둔촌주공 5,000세대 4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오려면 그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건데 비싸게만 분양하려고 하니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시장은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가게의 유동성을 다 끌어내도 소화하기 힘든 물량인데 또 이리 비싸게 팔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물량 다 소화시켜서 지금 빌린 돈 갚고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니 PF가 불발이 되고 정부가 나서서 돈 쏘고 압박해서 겨우겨우 12%의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거죠. 둔촌주공 분양이 실패를 하면 이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갈 겁니다. 시장이 경착륙을 알리고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둔촌이 어떻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내년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업장 다 살릴 수가 없고 부동산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살리기 위해 조성된 체험 펀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밑빠진 독에 마냥 물붓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빚으로 만들어 놓은 PF 시장 마냥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둔촌주공 분양을 계기로 시장의 냉각은 더욱더 심각해질 거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가속화될 겁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돈을 지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올 이 시장, 빚이 없는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